대폭 개편한 라디오 서울 1650.com 지금 클릭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존 볼턴 국가안보자문이 북한 이슈에 있어 전면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하고 있고 북한은 못하고 있으며 남북 관점과 미국 관점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남북 화해와 상관없이 북한 비핵화만 생각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잠시 만난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외무상은 표정은 좋았지만 비핵화에 대해 서로 거친 공격을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비난한 데 비해 북한은 직접 미국에 불만했습니다. 대통령 아들 팀과 러시아 팀이 트럼프 타워에서 미팅한 그 목표가 힐러리 클린턴 약점을 잡기 위해서였다고 대통령이 시인했습니다. 그 미팅은 합법이었고 자신은 몰랐다는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중간선거 전에는 마지막인 연방 하원 특별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을 포함한 공화당이 전력 질주합니다. 1920년대부터 단 한 번 임기를 빼고는 공화당이 지켜온 12지구인데 민주당 후보가 막상막하까지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회사의 가치와 사업 모델로 삼아온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극단적인 보수 컨텐츠들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논쟁적 보수, 알렉스 존스 프로그램 인포워가 혐오 컨텐츠라는 이유로 내렸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18군데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물을 태평양으로 버려버리는 주 정부의 나쁜 환경법 때문이라고 트윗했고 주지사는 뭔 소리냐, 지금 호수 바로 옆에서도 산불이 번지고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제 연기에서 은퇴한다고 밝혔습니다. Never say never라는 말도 붙이긴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팍스 대 나머지 언론의 탑 뉴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제가 이제 팍스 뉴스에서 중점적으로 보도한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 팍스에서 팍스에서 중점적으로 보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짧게 간단히 보도를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시사 뉴스쇼가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가 인터뷰한 것, 그리고 이제 오늘도 팍스는 거의 그 뒷부분에 이 북한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하는 내용을 살짝 치고 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타워에서 그 아들과 러시안 사람들이 만난 이것이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탑 뉴스인데 그 내용은 아예 전하지조차 않고 1시간 뉴스가 끝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팍스 뉴스에서는 시카고시에서 폭력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루돌프 줄리아니 지금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는 램 이마뉴엘 시장이 잘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 내용을 가지고 1시간 전 뉴스에서는 거의 10분을 했습니다. 램 이마뉴엘이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리고 팍스 뉴스가 포커스를 둔 부분은 푸드 스탬프 수혜자가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다 하는 내용을 전했고, 또 미국이 경제가 굉장히 좋다 하는 것, 또 하나는 칼 로브도 초대 손님으로 연결을 해서 대통령이 지금 레드 웨이브를 보고 있다. 11월 달에 공화당이 굉장히 장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몇 시간 동안 오늘 아침 뉴스를 한 부분이거든요. 뉴스의 편집 방향이 그렇다 하는 내용을 전해드리겠고요. 팍스의 usual 특징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모든 프린트 매체와 방송 매체는 북한,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싱가포르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또 이란, 오늘 밤 12시가 되면은 이란에 대해서 새로운 경제 제재를 하게 됩니다. 역시 핵을 가진 이란이고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마이크 폼페오와 웃고 나서는 아주 거친 말을 하고 이란으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또 주목이 되죠. 트럼프 타워에서의 일, 또 오하이오 선거, 나머지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지금부터 약 25분 전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팍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된 인터뷰 내용이 이란에 관한 것이었고 뒷부분에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선 조금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그 싱가포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 폼페오와 리용호 외무상이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결국은 잠시 만나기는 했어요. 1년 전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있었을 때는 리용호와 그 당시에는 뭐 같은 방에 있지도 않고 서로 스케줄을 이렇게 피하고 있는데 아셈 정상회의에서 이번에는 사진 찍기 할 때 서로 만나서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고 나서 그 웃기 전에요. 바로 전에 마이크 폼페오가 지금 그 러시아에서 계속 북한 사람들을 게스트 워커로 받아들인다. 쉽 투 쉽 석탄 오일 같은 것이 해상에서 그 불법으로 유엔 경제 제재를 어기면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이 발표한 북한은 여전히 지금 핵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뭐 제재 같은 것도 느슨하게 하는 것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활짝 웃고 사진 찍을 때는 악수하고 자카르타로 마이크 폼페오가 먼저 떠나고 나서 리용호 외무상이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서 우리 북한은 다 지키고 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그런데 미국이 지금 지키지 않아서 이게 미국이 문제다. 미국의 워닝 사인을 준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켜라. 오히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분위기를 CNN의 그 북한 그 윌 리플리 특파원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About President Trump, and they still flatter him. They say that President Trump wants progress, but it's U.S. politics that are getting in the way. 그런 것을 전하면서도 북한의 그 리용호 외무상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주 좋은 말을 하는 그런 분위기. 대통령은 하려고 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25분쯤 전에 이제 27분 됐습니다. 존 볼튼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도의 내용을 얘기를 하다가 비핵화에 대해서 필요한 스텝이 있는데 지금 필요한 스텝을 북한이 제대로 밟아가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안보보좌관이니까 2차 정상회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뭐 스케줄은 아직 잡혀있지 않다고 세라 허카비가 주말에 한 얘기와 같은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Well, there's nothing scheduled. We've exchanged letters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is ready, willing, and able to go back to Pyongyang and talk to Kim Jong-un. 네, 폼페오 국무장관이 또 기꺼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다시 평양에 갈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도 돼 있고 또 편지도 두 나라 정상간에 교환이 됐지만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I'm surprised 얘기를 you don't know 합니다. already, but it's a continued exchange of correspondence. The president really is doing the best job he can to tell to North Korea. 그리고 역시 굉장히 일 잘한다. 대통령이 일 잘한다. 대통령 주변에서 지금 미국에서 일하려면요. 어떠한 그 대화가 오고 가든지 그 중간에 대통령의 이제 성향이니까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은 붙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빌 해머와 이 인터뷰한 것보다도 사실은 어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크리스 월러스와 인터뷰한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의 그 채널을 가지고 방향으로 하나는 온건한 그 마이크 폼페오 카드였고 두 번째는 존 볼튼 그 리비아 모델을 얘기를 했었던 지금 그 계속 들려드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이 두 가지의 카드를 전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폼페오 카드는 거의 써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존 볼튼 강성이죠. 이제 나와서 이 행정부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 월러스 앵커가 누굽니까? 크리스 월러스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헬싱키에서 회담을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해줬는데 직후에 그 푸틴과 인터뷰에서 아주 까다롭게 물어봤었던 크리스 월러스 팍스 뉴스의 앵커죠. 어제 이제 그 크리스 월러스가 얘기를 합니다.
언제가 이제 쭉 그런 분위기를 앞서 전해드렸던 북한과 지금 미국과의 사이의 분위기를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정은은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김정은에게 지금 김정은이 우리를 트럼프 행정부를 속이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정할 순간이 올 것인가? What point? 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n what can I say? But I think this kind of adversary relationship is typical. 크리스 North Korea. This week we learned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produce plutonium, continues to build new missiles. There are reports that North Korea is violating the sanctions by ship-to-ship transfers. They've done it, but it's increasing. That China and Russia are stepping up their efforts. 이상한데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But I think this kind of adversary relationship is. What can I 이상한데요. say? But I think this kind of adversary relationship is typical. Okay. North Korea. This week we learned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produce. 네, 제가 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번호 순서를 잘못 써온 것 같아요. But I think this kind of adversary relationship is typical. Okay. 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존 볼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포인트가 그 말할 순간이 있겠는가 했더니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Yes, well, that point might welcome. 그러니까 어쩌면 그 포인트가 올 수도 있다. 우리 행정부가 지금 김정은에게 속고 있다는 포인트가 올 수도 있다. 내가 계속 말해온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것을 눈을 똑바로 뜨고 감시하는 사람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만이 감시라고 있다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고 잡아주는 그 마스터 클래스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이 그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하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 그 방법을 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문을 더 활짝 열어줬어야지 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북한이 하는 것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 월러스가 아니 북한이 1년 안에 비핵화를 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해왔는데 그게 도대체 가당한 얘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을 지키려면 정말 무엇이 필요한 거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해야 되고 그런 의견을 지금 교환하는 상태에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여러 관심사가 있고 그들에게 그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김정은의 비핵화다. 노스코리아의 비핵화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노스코리아의 비핵화라고 최근에 쓴 사람은 존 볼튼이 유일합니다. 노스코리아의 비핵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김정은이 노스코리아의 비핵화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약속을 했다. 1년 안에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다. 판문점에서 약속을 했다고 존 볼튼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이 얘기는 살짝 포커스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한 것도 지켜야지 된다. 이 내용은 약간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1년 안에 비핵화를 할 수도 있다고 한 말을 지적을 했고 그러자 이제 다시 이 그 크리스 월러스가 그럼 1년 동안은 문을 열어두고 그 뒤에 1년 안에 비핵화를 안 하면 문을 닫는다는 얘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그 토론이 있을 것이고 김정은에게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야지 될 테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전략적인 결정을 하면 1년 안에 할 수는 있다. 우리도 그 전략적인 결정을 김정은이 할지 하지 않을지 그 증거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증거를 기다린다고 했는데도 그 전략적인 증거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증거를 받느냐라고 다시 물어봐요. 불행하게도 지금 뉴스에 흘려진 그런 정보에 관해서는 난 말하지 않겠다. 지금 뉴스에 계속 정보국에서 북한이 핵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정보에 대해서 말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에게 보여준 그 필름이요. 대통령이 정말로 아주 베스트 세일즈맨 잡을 했다. 그 필름처럼 돼가는 이 과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 월러스가 롱웨이 북한 비치에 콘도를 지으려면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이클 볼튼도 난 어떤 상황에서도 노스코리아 비치에 콘도를 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 월러스라는 앵커와 이 존 볼튼이 직접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그 필름을 보여주고 그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본인은 콘도를 짓는 걸 원치 않는다고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이 인터뷰를 모르겠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똑같은 그 팍스 채널에 나와서 또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 내용은 짧았기 때문에 뭐 콘도 이런 뭐 필름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보면 대통령이 지금 존 볼튼의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있다 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 세컨드 미팅에 대해서는 CNN의 윌 리플리는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A second meeting between Trump and Kim sometime later this year. The North Koreans are pushing apparently for this to happen before the midterm elections in November. They think that 오히려 Trump- 북한이 이 세컨드 미팅에 대해서 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월에 선거가 있기 전에 이제 비핵화와 이제 종전 선언 뭐 맞바꾸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요. 그래서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중요한 내용 전해드리겠고요. 또 미국의 중요한 탑 뉴스 전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미국의 온통 지금 특히 뭐 신문의 경우는 탑 뉴스가 이 내용인데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러시아 미팅 트럼프 타워에서의 아들, 사위, 선거대책본부장 뭐 8명이었었죠. 뭐 러시아 측에서도 몇 명 오고 해서 그 미팅에 대해서 엑시오스의 보도 표현은 이렇습니다. 계속 잘못된 발표를 했었다고 시인했다. 현대 대통령 역사상 최고의 공식적인 말바꿈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윗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11일 동안 휴가잖아요. 휴가는 휴가인데 워킹 휴가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되나요? 골프 치면서 어제도 뭐 린지 그레함이랑 같이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 그 상원 의원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계속 그 트윗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뭐 여러 가지 트윗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렇다. 이 트럼프 타워에서 그 선거 치러진 그 해에 내 그 아들 만났다. 러시아 사람들과 만났고 그 목적이 힐러리 클린턴의 약점을 캐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 반대 후보에 대한 미팅이었다. 원더풀한 내 아들의 미팅을 걱정한다고 페이크 뉴스들이 스토리를 지어내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 미팅 자체는 합법이고 완전한 합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늘 하는 일이다. 그리고 난 몰랐다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걸리고 있는 건데 아들이 그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그걸 걱정한다. 이건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주말에 보도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 대통령이 겉으로는 또 활발하게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다른 사람들을 때려 눕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아주 조용하게요. 혼자 있는 시간들도 많고 그렇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이 아들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보도가 있어서 그 보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박이었고요. 반대 후보에 대한 미팅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난번에 유럽에서 오다가 에어포스 원에서 아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봤었을 때 입양에 대해서 러시아가 입양을 뭐 다른 미국과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미국은 입양을 원하고 러시아가 입양을 거부하니까 이 입양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하라고 아버지가 지시를 해서 그것을 따랐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그게 그 정설처럼 나왔고 실제로 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실제인 것으로 뭐 확인도 되고 했는데
있는데 대통령이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관한 미팅이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의 말을 뒤집은 거고 난 몰랐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완전히 그건 합법이고 정치에서는 늘 하는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명하게 그 구분을 져야지 될 부분이 합니다. 사설 탐정 두고 뭐 작은 정치에만 뭐 시의원에만 나와도 달아오르는 그런 선거에서는 다 상대방의 뒤를 캐는 게 합법이죠. 그러나 미국의 선거에서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 외국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통령이 또 어떤 그 법적 해석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러시아가 개입을 한 거잖아요. 러시아가 그렇게 그 개입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또 오늘 아침에 트윗을 또 하나 했대요. 보니까 팍스앤 그 프렌즈에 나온 커멘테이터가 이거 다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내가 러시아와 공모한 거야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릴 그럴 필요를 별로 못 느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이 오히려 내통자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를 조사해야지 돼라는 얘기를 트윗을 또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아들의 그 미팅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았고 아들에게 또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게 아니었다고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것이었고 정치에서는 늘 한다고 하지만 외국이 이렇게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불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대통령으로서 별로 그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와 대통령에게 인터뷰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도 스스로를 어쩌지 못하고 자꾸 트윗을 하고 그리고 그 트윗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 백악관에서 좀 자제시키도록 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엑시오스가 보도를 했거든요. 물론 엑시오스 보도가 또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더군다나 이렇게 대통령이 주말마다 다른 곳을 다니면서 골프를 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전화를 할 때 항상 가만히 있는 적이 없고 거의 전화를 하는데 밤 늦은 시간이나 이런 때 빼고는요. 그런데 전화가 대통령 전화기로 걸려오면은 그게 누군지 백악관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팀들이 모른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주말마다 다른 그 본인의 골프장이나 그런 뭐 곳에 가서 별장에 가서 쉬니까 스케줄을 대통령이 트위터를 너무 많이 할 수 있다던가 이런 스케줄을 주지 않으려고 막 짜봤대요. 그래서 이제 골프 그 라운딩 하는 사람도 대통령에게 이제 더 이제 좀 대통령이 그 꽂혀 있는 생각이 아닌 다른 그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해보고 했지만 다 마다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스스로도 어쩔 수 없고 대통령의 주변에서도 더 이상은 이제 스케줄도 비워놓는다고 하거든요.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누구보다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로버트 멀러와도 이제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고 그러나 이제 프로페셔널 변호사들은 분명히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기를 그 원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또 하나는 내일 그 오하이오주에서 하원 그 특별 선거가 있는데요. 12지구입니다. 이곳이 1920년 이후에 공화당이 져본 적이 없는 주래요.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민주당 의원이 잠깐 하원이니까 2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오하이오의 주지사고 예비선거에 나왔었고 굉장히 그 공화당에서 존중을 하는 존 케이식 오하이오주 그 공화당 주지사가 바로 그 민주당 의원을 몰아내고 그때가 1982년도였거든요. 그때 한 번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2000년까지 계속 그 자리를 지켰고 지금은 이제 주지사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공화당 후보 대 민주당 그 후보 공화당의 후보가 그 주상원 의원이에요. 나이가 많습니다. 56살이고 민주당이 31살 아주 젊은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완전히 그 지금 막상막하라는 거예요. 내일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에 가서 열심히 후원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부통령도 2번이나 갔고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갔고 그 지역구를 갖고 있던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를 지지를 했지만 만약에 이 데니 오코너라는 31살의 민주당이 이기면 이 바람을 앞서 그 팍스 뉴스에 나와서 칼 로브가 그 부시 대통령을 만든 설계사가 지금 그 레드 웨이브가 몰려오고 있다고 대통령이 믿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오하이오에서 이기면 민주당도 중간 선거까지 이 블루 웨이브를 쭉 이제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뭐 돈을 쓸 수 있는 대로 다 TV 광고에만 350만 달러를 쓰고 하는데 또 이 내일 치러지는 선거가 중간 선거 전에는 마지막으로 아주 그 중요한 선거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지금 그 중요하고요. 지금 선거를 보면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 선거는 북한 문제도 너무 중요하고 미국이나 세계에 아주 그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화당이 또다시 다수당을 차지하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힘이 쫙 이제 더 보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선될 가능성도 높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이제 다른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쳐다보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친 트럼프 대 반 트럼프. 중간 선거는 언제나 현재 그 일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지만 이번은 더 심해서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의견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당파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무당파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그 선거를 치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오는데요. That's a beauty. Here's another beauty. This is what we're fighting. They will take away your taxes. They will destroy so many things that we've given. 네, 민주당이 되면은 세금도 더 많이 내게 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줬던 많은 것들을 또 가져가 버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하이오주에서 트럼프 이펙트가 대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미있게 그리고 전혀 그 대통령이 지켜야지 되는 뭐 어떤 때는 거북한 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흉내도 내주고 뭐 조롱도 하고 특히 인신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발을 구르고 좋아하긴 하는데 그 같은 트럼프 이펙트가 계속된다면 이 선거에서의 이슈가 논쟁이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인기만 높아진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예가 르브론 제임스를 얘기를 했잖아요. 오하이오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CNN에서 흑인 앵커가 르브론 제임스 흑인 대 흑인인 거예요. 인터뷰.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가 오하이오주에서 문제도 있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 한 뭐 200명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학교를 오픈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로 얼마 전에 왔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그 고향이니까요. 오하이오주에다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르브론 제임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포츠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뭐 NFL에서의 이 무릎 꿇기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수는 백악관에 안 간다고 하고 본인도 안 간다고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분열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니 대통령이 바로 트윗을 해버린 겁니다. 르브론 제임스 참 그 르브론 제임스가 더 똑똑해 보이기 쉽지 않은데 흑인 앵커와 인터뷰를 하면서 흑인 앵커가 더 바보 같아 보이고 르브론 제임스가 똑똑해 보이기도 쉽지 않은데 둘 다 바보라는 얘기잖아요. 두 흑인이 다 성공한 흑인이 하나는 스포츠계에서 하나는 그 언론계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이고 양쪽으로 싸잡아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I like 마이크 조던이나 지금 르브론 제임스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 사람들 요즘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I like 마이크 했더니 마이크 조던이 나는 르브론 제임스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나는 그 학교를 방문해보고 싶다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레몬 CNN의 앵커가 누가 머리가 더 나쁘냐 아이들을 케이지에 가두는 사람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사람, 르브론 제임스가 학교에 보내고 아이들을 이거 이민 정책을 얘기를 한 거죠. 엄마와 떨어뜨려 놔서 철장 속에 가둬놓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CNN이 나중에 이런 얘기들 서로 다 유치해지는 거예요. 서로 다. CNN이 예전에는 이런 트윗 안 했거든요. 뭐라고 또 하냐면 CNN이 이제 공식적인 그 CNN 그 사이트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CNN 페이크 뉴스 같은 것 안 본다고 하더니 아마 그날 밤에 멜라니아와 경쟁해서 멜라니아가 이겼는가 보다. 와이프는 CNN을 본다고 하고 대통령은 팍스를 본다고 하고 CNN이 그 공군기에 틀어져 있으면 막 화낸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또 트윗을 했습니다. 지금 이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하이오주에서 본인이 선거 캠페인을 하면 왜 공화당 후보가 이겨야지 되고 민주당의 데니 오코너 후보가 왜 이기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데니 오코너를 비난을 해야지 되는데 대통령이 막 오랜 동안 얘기하다 보면은요. 막 그냥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자기 그 만족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그냥 그 르브론 제임스를 비난해버리고 해서 이런 것들이 트럼프 이펙트가 많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트럼프만 좋고 다른 후보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보면 아는 거죠. 모든 건 다 11월 그 선거에서 누가 나와서 누구에게 찍느냐에 다른 것이고요. 미셸 오바마 여사가 Voting Rights Act 흑인들도 투표할 수 있는 그에 따라서 우리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도 아주 큰 도움을 받았죠. 53년을 맞아서 올해가 53년 된 해이죠. 그래서 이제 그 투표에 나가는 그런 캠페인을 미셸 오바마 역시 블랙이네요.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저 사람 바보야. 백악관 비서실장도 저 사람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깡통 소리가 나 하고 그 어떤 주의 그 흑인 여성 의원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인 얘기할 때 백인을 향해서 바보라는 얘기 안 합니다. 흑인 향해서만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는 얘기가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밤 이제 12시 넘으면은 5월 8일에 미국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이란과 핵협상한 것을 탈퇴를 했죠. 그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이란에 대한 제재가 들어갑니다. 뭐 금, 석탄, 철강 같은 것 거래 못하도록 하고 당연히 이제 미네랄도 포함이 되고요. 자동차, 달러 사용도 어려워질 테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이 되면 90일 지나면은 또 그땐 더 강한 거죠. 이란의 그 오일 같은 것을 수출 못하도록 한다던가 이런 제재가 들어갑니다. 결국은 미국을 택할래, 이란을 택할래 하는 그 부분이죠. 미국과 거래하는 게 유럽은 이제 그 지형적으로, 거리적으로 그 여러 가지 등등해서 이란과 경제가 조금 맞물려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미국이 미국과 훨씬 더 많죠. 그러나 그 규모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란을 버리고 미국을 택할 것이다. 경제 제재가 통할 것이다.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얘기고 유럽연합에서는 당장 그 성명은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 같이 그 협상했었던 것을 지금 깨치고 나가고 이렇게 한다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유럽이 어떻게 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그 포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주말 사이에도 이란 대통령과 그 미국 대통령 김정은과 뿐만이 아니라 유엔 총회가 9월 달에 열리니까 이렇게 수위를 막 높여놓다가 막판에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유럽이 그렇다 하더라도 인도와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은 뭐 지금 뭐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가장 인구도 많고 지금 뭐 굴뚝에서 연기 많이 나고 있는 곳이 중국과 인도기 때문에 미국 같은 선진국이 제조업에서 다 손 털고 지금 인도, 중국도 이제 손 조금씩 털기 시작하던데요.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 이란에서부터 오일도 들여가야지 되고 거래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물건을 대신에 그쪽에 팔고 그런 것 때문에 인도와 중국은 또 계속 이란과 거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것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고 리용호 외무상이 이란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하고 있노라. 어떻게 그 기회를 마련했는가. 이란도 힘들어요. 지금 경제 제재가 너무 심해지면은 그렇지 않아도 뭐 시위도 일어나고 있고 모두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서로 의견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짐작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논란이 많은 또 그 음모도 많이 전하는 보수 사이트 인포월즈 알렉스 존스 씨가 운영하는 애플에서도 그 팟캐스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도 음원 서비스잖아요. 내렸고 페이스북은 그동안 조금 주저했어요. 표현의 자유라면서 그러다가 어떤 내용인지 뭐 얼마나 많이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나쁜 사람들이 그 정책에서 딱 그 항상 7개 정도만 예를 들어서 나쁜 내용을 혐오 이런 것을 올려놓고 또 하나 내리고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악용할까 봐. 그런데 일단은 어필을 하도록 기회는 줬지만 그 인포월즈를 그 페이스북도 지금 그 내렸고요. 애플은 어제 일요일 밤에 그 아이튠즈에서 완전히 그 제거를 했고 혐오 스피치를 한다는 거죠. 알렉스 존스 씨가. 그리고 음모와 사실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이 퍼뜨리거든요. 무슬림에 대한 반감, 뭐 아니면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민자에 대한 반감 같은 등등이요. 굉장히 아무튼 음모론적이고 극단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의 추세로 봐야지 되는 게 테크놀로지 회사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받아들이는데 그게 회사의 가치와 사업 모델이죠. 이제는 이 정도는 아니다. Enough is enough 하면서 컨텐츠를 단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수 그룹에서는 빅 테크놀로지 컴퍼니가 진보에 가담하면서 보수의 목소리를 조이고 있다 하는데 만약에 이 테크놀로지 컴퍼니에서 진보 측에서도 이렇게 그 알렉스 존스처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죽어서 숨진 것처럼 척하는 게 다 아역 배우들이다. 아니면 911 사건은 미국 정부가 일으킨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측이 이 진보에서도 있다면 당연히 또 애플이나 그 페이스북이 그런 것을 내리겠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었던 뉴욕타임즈의 코리안 아메리칸 그 세라정 씨요. 그 테크놀로지 전문가고 테크놀로지 저널리스트고 에디토리얼 페이지에 이렇게 그 조인하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말 내내 보수에서 굉장히 이 세라정 때리기를 했고요. 세라정이 너무나 그 인터넷상에서 에이시안이고 여성이고 또 이렇게 보면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30대 미만이고 하고 젊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물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이 세라정 씨가 굉장히 개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뉴욕타임즈의 진보 보수 컬럼리스트들도 다 본인이 그 지적을 해야지 되겠다 싶으면 지적을 했고요. 그런 형태로 자신이 에이시안이고 여자라고 혐오한 사람들이 쓴 그 글에다가 단어를 바꿔서 white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세라정은 white을 비난할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수 쪽에서는 Fox, 브레이트바트 다 합동으로 데일리 콜러 그 세라정을 굉장히 그 지금 오늘까지도 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정말 덥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금 18군데에서 산불이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가 물 사용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쁜 환경법 때문에 이렇게 그 물 같은 것이 뭐 태평양으로 그냥 거저 빠져나가게 되고 아무튼 이렇게 불이 난다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방화도 있고 사고로 불난 곳도 있고 타이어가 뭐 플랫 타이어가 돼서 불난 곳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지사의 대변인이요, 두 군데, 뭐, 케어라든가 아니면 또, 멘데치노, 그 컴플렉스 파이어는 바로 옆에 호수가 1개나 2개씩이나 있는데 상관없는 거다. 지금 그 세계적인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한 것도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69년도에 썬댄스 필름 페스티벌을 독립 영화에게 주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다시는 이번에 영화 그 Old Man and the Gun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하고는 연기는 은퇴한다고 했는데 81세